레이저라고 하면 레이저 수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쇼. 레이저가 어디에 쓰여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를 만들 때,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유시연입니다. SF 영화 중에 스타워즈 다들 아시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스타워즈 첫 번째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광선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루크하고 다스베이더하고 이렇게 레이저 검으로 막 싸우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라는 것은요, 그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이저라는 것이 광선검, 피부과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레이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텍의 김동식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눌까요?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레이저 얘기를 하면서 스타워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 레이저라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무슨 뭐 논문이나 그 연구소가 아니라 과학 소설이다. SF 공상과학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9세기 말에 영국 작가 웰스라는 작가가 우주 전쟁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내용에 보면 레이저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레이저가 현대 우리가 쓰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개발된 레이저는 아닌데 이제 집중된 빛이 나가는 그런 무기의 형태가 그때 이미 소개가 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예.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실 텐데 그 소설가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요. 그러면 1호부터 시작된 레이저가 지금 21세기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재미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레이저라는 기술이 과학적 하나의 발명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고 또 레이저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나왔습니다. 레이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레이저 수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쇼, 그리고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과에 가면 레이저로 라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죠. 라섹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레이저인데 레이저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시면 어떠세요? 괜찮을까요? 자동차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힘든데 레이저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별로 불편하지, 과학 연구에는 좀 불편하지만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레이저 기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우리 산업,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응용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레이저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레이저는 빛이죠. 여기 있는 이런 빛처럼. 그런데 일반적인 빛은 기본적으로 전자기 파동인데 마치 험한 바다에 막 파도가 치듯이 파장이 막 굉장히 다양하고
또 방향도 여러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는 이런 파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자기 파동. 근데 지금 이 레이저는 단색을 가진 파장이 일정하고 우리가 잔잔한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 찰랑찰랑 아주 물결이 칠 때처럼 그런 파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파장을 갖고 단색을 가지는 그런 파장, 그런 것이 이제 레이저인데 그런 빛이 과연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일반적인 이런 빛들에 비해서 그거는 그런 빛들이 굉장히 일정한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에 쓰일 수가 있고 또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빛이 퍼져나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레이저를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레이저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mW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이저가 태양빛에 비하면 훨씬 약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제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렌즈를 좋은 렌즈를 갖다 이 앞에 붙여서 이 레이저를 한 곳에 모으면 태양 에너지보다 단위 면적당 100만 배 이상 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풍선도 터뜨릴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라는 것이 그런 일정한 파장과 결이 맞는 어떤 좋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여러 가지 계측이나 측정에 좋은 데 쓸 수가 있고 또 시간 공간적으로 이 빛이라는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분야의 부분에 집중을 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빛과는 굉장히 다른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기 파동을 레이저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유도 방출에 의해 증폭된 빛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레이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1917년에 아인슈타인이 유도 방출에 관한 이론을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 레이저를 구현한 거는 1960년에 미국의 휴즈 연구소에서 루비라는 그 합성 크리스탈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를 처음 만듭니다. 그런데 레이저의 종류는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반도체 레이저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보시게 되면 여기 건물 같은 게 보이는데 건물이에요, 실제로. 근데 건물 하나가 빌딩이 레이저인 집채만한 이런 레이저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출력을 방출하는 레이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가 있고 그 레이저들은 이제 어떤 물질로부터 빛이 방출되는가 또 빛이 연속적으로 나오는가 하나의 펄스로서 순간적으로 나오는가 그런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백 수천 가지가 넘는 레이저가 존재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소를 막론하고 레이저를 개발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레이저가 존재합니다. 레이저가 아까 이제 많이 쓰인다고 그 예를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레이저가 일반적인 빛과 달리 균일한 파동이기 때문에 간섭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파동의 간섭이나 단색성을 이용을 하면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과학적인 발견에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화성의 바위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Curiosity 로버라는 이런 로봇이 장치가 레이저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이저 펄스를 발사를 해서 이 화성 바위를 에블레이션 시킨다 그러는데 바위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시키면 우리가 불꽃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폭발을 시키면 색이 나오죠. 근데 그 색상은 그 물질의 원소 종류에 따라서
다른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여기서 레이저를 가지고 이 장치에서는, 나사에서는 화성의 바위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그때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떤 색상의 빛이 방출되는지 그거를 봄으로써 화성에는 이런 아톰들이, 이런 원소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응용에 레이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에만 쓰이느냐, 실제로 제가 레이저가 어디에 쓰여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레이저가 우리 의식주에 다 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레이저가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을 거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터넷, 광통신하죠? 그럴 때 레이저가 쓰여요. 정보 저장, 우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라든지 우리 DVD를 볼 때 레이저가 쓰이고, 반도체 기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그렇죠. 근데 반도체에 미세한 선폭을 만들 때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노광을 시켜서 실제로 그 미세한 회로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또 그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철판들을 용접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레이저로 용접을 하고, 또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철판을 자른다든지 철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다든지 용접을 할 때 레이저가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을 꺼내 보시면 숫자, 플라스틱에 숫자 있는 부분이 온폭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레이저로 새긴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식품 분야에서 식품을 우리가 개발할 때 원료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보니까 슈퍼마켓에 가보면 과일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바코드를 인쇄를 해서 스티커를 붙였죠. 근데 요즘은 레이저로 직접 식품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이게 누가 생산한 어떤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 옷에 단추가 있는데 이 단추에 조각을 넣는다든지, 우리 식기에 포크나 나이프에 또 어떤 조각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그런 일에도 레이저가 쓰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잘 모르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레이저가 산업 생산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고, 레이저가 없이는 우리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산업에서도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집채만한 레이저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레이저는 어디 쓰는 건가 보면은 군사 분야, 아까 서두에 레이저를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그 메이먼 박사라는 분이 개발을 했는데, 그때 받은 질문들이 이게 죽음의 광선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레이저라 그러면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레이저가 이 방위 산업에 미사일을 요격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에도 레이저가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있고, 또 굉장히 고출력의 레이저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는 에너지를 굉장히, 그 자체 에너지는 작지만 아주 내가 원하는 국소적인 영역의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저를, 아주 큰 레이저를 갖고 에너지를 모으면 어떤 지점의 온도를 예를 들면 1억 도, 이렇게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핵 융합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요. 또 에너지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름이, 원유가 곧 고갈될 거다. 근데 실제로는 원유가 심해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채굴을 못해서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심해에서 바위가 있고 거기서 원유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기 보여드리는 저 그림의 사례는 이제 미국의 알곤 국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 사례인데, 그 바위에 레이저를 쏴서, 드릴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쏴서 바위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서 심해에 있는 원유를 시추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과학자들은 그러면 레이저, 어떤 레이저를 어떻게 쏠 때
바위를 효과적으로 부술 수가 있는가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과학자들하고 제가 하는 연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포항공대에 와서 처음에 연구실을 꾸며서 여기 대학원생 학생들하고 이제 이런 레이저 가공 장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이저 가공 장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어린이들이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햇빛 쨍쨍한 날 돋보기를 들고 나가서 종이에 구멍을 내죠. 그죠? 그게 바로 레이저 가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구멍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있는 저 처음 제가 받았던 학생이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에 이제 구멍을 뚫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구멍을 뚫고는 그때는 아 잘했구나 이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1000분의 1보다 더 작은 구멍을 이제 뚫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레이저라는 것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가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주 오래된 유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이제 유럽의 그리스 같은 데서 많이 하는 연구인데 유화가 보통 이제 색소층이 있고 페인팅층이 있고 그 위에 보통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투명한 층이 이제 그 층이 쌓이게 되는데 그 층이 세월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탄화도 되고 뭐 먼지도 생기고 그래서 시커매지죠.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조각칼을 갖고 조금씩 뜯어내면서 한 6개월 막 1년 이렇게 걸쳐서 그런 복원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레이저로 해서 정밀하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상력에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연구를 했고 이런 기술이 지금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표면이 반도체가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먼지 같은 것들이 거기 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제거해내는 그래서 깨끗하게 표면을 세정하는 이런 기술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게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3D 프린팅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팅 장비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살 수 있는 3D 프린팅 장비는 어떤 거예요? 주로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들죠. 근데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제품을 만들 때 그때 레이저가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속 분말을 분사를 하고 그걸 레이저로 녹여서 내가 원하는 형상의 프린터를 만들고 이 사진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 분야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진인데 중국이 이 분야에서 그렇게 우리가 앞서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중국에서 이게 뭐 같습니까? 비행기에 들어가는 동체에 들어가는 빔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서북대학이라는 데서 에어버스하고 이제 합작으로 이런 걸 개발하겠다 그래갖고 비행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었어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으로. 그래서 레이저라는 것이 단순한 과학적 상상력에서 시작된 발명이었는데 그게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우리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하고도 관련되고 또 특정한 염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암세포나 이런 질병들을 레이저로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레이저 기술이 굉장히 처음에 생각했던 무기에서 출발했던 그런 과학적 상상력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식 교수님의 강연 들어봤습니다. 제가 물 없이 못 산다, 뭐 산소 없이 못 산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레이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레이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산업 분야에 이 레이저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레이저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질문 있으신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레이저는 몇 가지의 색이 있나요? 레이저의 색깔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했군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궁금한데요. 레이저의 색은 무한히 많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파장인데요. 빨주, 노초, 파남보 해서 약 한 400나노미터에서 800, 700나노미터까지 정도의 전자기파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파장 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이 있고 레이저의 종류가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를 하나 구매를 하려면 레이저가 책이 이렇게 두꺼운 카탈로그이 전화번호만큼 두꺼운 카탈로그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장대에 따라서 어머.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레이저 구매 카탈로그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옷도 아니고 너무 재밌는 얘기네요. 예, 있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 것처럼 파장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색상도 그리고 수만 가지다. 참고로 그 파장이 짧을수록 빨주, 노초, 파남, 보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더 좋고 비싼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을 넘어가면 자외선 영역이 나오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도 비치고 레이저입니다. 그거는 더 비싼 레이저고 네. 실제로 우리 이제 눈 수술 같은 걸 할 때 쓰이는 레이저는 이제 눈에는 색깔로서 보이지 않는 그런 자외선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을 합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야외 나갈 때는 자외선을 차단하고 싶어 하는데 산업에서는 자외선이 비싼 거군요. 그렇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것은 그게 더 정밀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보라색 옷을 입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이저를 계속 눈으로 보면 시력이 나빠지나요? 레이저를 계속 쳐다보면 시력이 나빠집니까? 라는 고차원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레이저를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처음에 저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면 제가 처음에 하는 말이 레이저를 절대 쳐다보면 안 되고 레이저가 있으면 레이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레이저가 지나가는 평면에는 내 눈을 맞추지, 그 눈을 거기 평면에 그 평면과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경을 써서 눈을 보호하고요. 그래서 레이저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부분이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라는 게 하나의 렌즈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들어가면 그 레이저가 그 눈 우리 이 수정체에서 집속이 돼서 포커싱이 돼서 그 망막이나 이런 부분을 화상을 입힌다든지 심하면 실명까지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도 쳐다보면 안 되나요? 레이저 포인터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직접 눈에다가 하면은 굉장히 안 좋고요. 실제로 우리 왜 월드컵 경기에서 네. 전에 레이저 포인터를 가가지고 뭐 어떤 선수들을 눈에다 쏴가지고 플레이를 그 방해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군 같은 데서는 외국에서 보면 레이저 빛을 강한 레이저 빛을 전투기에 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조종사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게 해서 그 이제 조종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눈이 레이저하고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수의 엑스포 현장에 갔더니 이 워터 스크린에다가 레이저 빛을 쏴서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SF 영화에서 나오는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영상 통화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도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레이저 빛이 파동은 파동인데 아주 잔잔한 일정한 파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파동은 간섭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빛하고 어떤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를 투과하거나 반사된 빛을 간섭시켜서 그 간섭 패턴을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빛을 비추면 그때 이제 그 간섭에서 나오는 빛이 각도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눈이 그거를 인식을 할 때 각도에 따라 사물의 형태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입체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이 홀로그래피라는 기술이고 네. 실제로는 1970년대에 이미 나와서 그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점차 상용화에 근접해 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레이저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의 관심이 높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저에 대해서 좋은 강연해 주신 김동식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레이저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공상과학소설이나 SF 영화에서만 등장했던 레이저가 이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상상력이나 호기심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구나라고요. 예전에 그 달걀을 품었던 에디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좀 엉뚱한 상상력을 보이는 것 같으면 꾸짖지 마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